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을 텐데 좀 쉬셨나요? 피로가 좀 풀리셨어요? 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생식과 발생이라고 하는 단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생식과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소단 중단원의 첫 번째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할 거예요. 교과서 183쪽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해야 될 목표는 생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생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생식. 우리가 이제 날로 먹는 것도 생식이지만, 우리 과학에서 생식 그러면 생물이 자손을 낳는 건데요. 한마디로 새끼를 낳는 거죠.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자신과 닮은 새끼를 낳죠. 이것이 바로 생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식은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지 않고 만드는 자손을 만드는 무성생식과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유성생식이 있어요. 요거를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암수가 구별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구별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유성생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유성생식, 이렇게 암수가 유성생식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유성생식을 안 하고 무성생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암수가 구별되는, 암컷과 수컷이 구별되는 생물들은 무조건 유성생식이다, 이게 아닙니다. 암수가 있고 이것이 만들어낸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자손을 만들 때만 우리가 유성생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성생식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출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효모나 히드라, 산호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출합법으로 증식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아래 그림에 이게 히드라죠. 이게 히드라인데, 여기 보면 히드라가 옆에서 이렇게 자라나요. 이거 자라난 히드라가 똑 떨어져 나가서 딴 데 가서 붙어 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그 히드라로 자라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무성생식이에요. 이 히드라는 암컷 수컷 자체가 구별도 없지만 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분열에 의해서 세포를 만들어내면 이게 하나의 개체가 된다고요. 다음에는 분열법인데요. 아메바, 집신벌레, 그리고 많은 세균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분열법으로. 그래서 이제 개체가 너무 커지면, 세포가 너무 커지면 대부분 이제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걸 단세포라 그러는데, 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단세포가 너무 커지면 이게 분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두 개로 나뉘어져서, 지금 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분열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열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은 포자생식인데요. 요 밑에 그림에서 보면 이 지금 버섯 종류인데, 먼지버섯 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이게 하얗게 피어오르는 이게 바로 작은 포자들이 이렇게 먼지처럼 날리는 거예요. 이런 포자로 번식하는 것들을 우리는 포자생식이라 그러는데, 곰팡이나 버섯, 이끼, 고사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포자생식을 하게 되는데요. 고사리나 이끼 같은 경우 이게 암수의 구별이 있어요. 곰팡이, 버섯도 이제 그런 원시적인 형태의 암수 구별이 있지만, 하여튼 요 이끼하고 고사리 포자생식은 다음 화면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영양생식이라고 그래서 꽃이 피는 식물 중에 일부가 이렇게 뿌리, 줄기, 잎이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식물에 지금 잎에
줄기에서 일부 싹이 나와가지고 이걸 땅에다 옮겨 심으면 얘가 하나의 개체가 되죠. 이때의 요 식물은 원래 이 개체와 완전히 똑같아요. 형질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영양생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감자 같은 거, 감자 보면 감자를 이렇게 땅에다 심잖아요. 이 감자를 땅에다 심으면 이 감자가 이제 자라나는데, 보통 이 감자를 몇 개로 잘라 가지고 땅에 심죠. 여기 싹이 이렇게 있으면, 싹이 있으면 싹이 있는 쪽을 해서 이렇게 몇 개를 나눠서 이렇게 심어요. 땅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개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감자는 원래 감자와 똑같은 감자를 만들어냅니다. 원래 감자와 똑같은 감자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먹어보면, 감자 같은 거 먹어보면 어떤 건 좀 감자가 맛있고, 어떤 건 좀 맛도 좀 떨어지고, 좀 물컹물컹하고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맛있는 감자를 똑같은 걸 심어야, 또 기르고 싶다 그러면 그 감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땅에다 심으면 원래 감자와 똑같은 그런 감자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양생식이라 그러고, 이때는 암수의 구별이 없죠. 뿌리가 암수의 생식세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다음 포자생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산에 가면 이런 고사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사리 생활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될 텐데, 이 고사리의 잎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포자가 있어요. 이 포자를 만들 때는 이게 원래의 고사리가 분열에 의해서 계속 분열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게 되고, 이것 중에 일부가 포자가 돼서 이런 포자낭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쌓이게 되고, 이게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상하게 오늘 삐죽삐죽 뭐가 선이 생기네요. 떨어지게 되면 얘가 여기서 이 포자가 떨어졌죠. 여기서 이제 얘가 분열해서 쑥 얘가 자라면 이러한 하트 모양의 전엽체가 돼요. 이런 하트 모양의 전엽체가 됩니다. 여기 하트 모양 전엽체의 위에는 난자를 만드는 장난기가, 밑에는 정자를 만드는 장정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난자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들이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얘들이 이제 헤엄쳐서 촉촉하게 수면이 젖어 있으면, 이슬이 맺히거나 젖어 있으면 이 정자가 헤엄쳐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린 고사리가 나와요. 이때는 난자하고 정자가 수정을 했잖아요. 난자하고 정자가 수정을 했으니까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결합을 했어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하는 걸 수정이라 그러는데, 이런 결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성생식입니다. 여기서는 유성생식. 이런 어린 고사리가 만들어질 때는 유성식인데, 이 고사리 뒷면에서 포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밑에 이 전엽체가 만들어질 때는, 이때 만들어지는 포자는 이거는 암수의 구별이 없는 유성생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유성생식이 아니죠. 무성생식이다. 암수의 구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성생식.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암수의 구별이 있는 생물들은 무조건 유성생식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랬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식물이 유성생식이에요. 유성생식 중에 먼저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꽃이, 여기가 이제 소나무에 숫꽃이 있죠. 숫꽃에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뭐 한 두 달 전에 그 노란 송화가루가 많이 날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그려볼까요? 노란 송화가루가 많이 날렸는데 바로 이런 숫꽃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얘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해서 암꽃으로 가서 이렇게 앉아요. 암꽃. 이게 소나무의 암꽃입니다. 이게 소나무의 암꽃이고 이게 숫꽃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꽃가루가 만들어지고요. 이 암꽃에서는 난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암꽃에 와서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면
요 오른쪽에서 보면 요 꽃가루에 보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런 꽃가루 여기 꽃가루 하나인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기다랗게 뭐가 꼬리 같은 거 생기지요. 그럼 얘가 이 꽃가루가 여기서 길게 파고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난세포를 만나서 수정하게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요 꽃가루와 난세포가 결합합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유성생식을 하게 돼요. 식물은. 그래서 식물은 생식세포가 난세포와 꽃가루라고 하는 생식세포가 있어서 자손을 만드는데 관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동물 알아볼까요? 동물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난소에서는 난자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실제 인간의 난소에서 인간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난소 있죠. 난소에서 이렇게 난자가 떨어져 나오는 거. 이거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걸 배란이라 그러죠. 배란이 돼서 난소에서 난자가 떨어져 나오는 걸 배란이라 그래요. 이 난자가 떨어져 나오면 떨어져 나왔을 때 이제 이게 지금 요 오른쪽 그림에 지금 난자가 이렇게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중에 일부만 지금 그려놓은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침입을 해가지고 결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새끼 자손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유성생식이라 그럽니다. 자, 이번에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한번 비교를 해서 그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무성생식은 생식세포가 결합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유성생식은 생식세포가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형질의 다양성 누가 더 다양할까요? 생김새나 뭐 이런 게 또 누가 더 다양할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하고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부모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났잖아요. 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다 뭐예요? 아버지 정자로부터 유전물질을, 어머니 난자로부터 유전물질을 물려받아 내가 된 거죠. 나는 부모하고 어때? 생김새가 똑같지 않죠? 비슷하게 많이 닮았지만. 그래서 좀 다양한, 여러분 형제들을 보면 다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데 무성생식은 아까 떠들어요.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그래서 형질의 다양성이 무성생식은 낮고 유성생식은 높습니다. 다음에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어떨까요? 자, 아까 무성생식은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냈는데 얘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게 집신벌레라고 그럽시다. 이 집신벌레가 모두 온도가 높으면 예를 들어서 온도가 한 25도씨 이상의 물의 온도가 25도씨가 넘으면 얘들은 못 견딘다고 그래요. 그럼 얘도 못 견디면 당연히 성질이 똑같으니까 얘도 못 견디고 그러겠죠. 그래서 25도씨가 이상 올라가면 얘들이 다 한꺼번에 다 멸종한다고요. 그런데 형질이 다양하면 어떤 건 낮은 온도에서 잘 살고 어떤 건 중간 온도 어떤 건 높은 온도 이렇게 잘 살면 온도가 높아져도 다른 건 죽을 수 있지만 어떤 한 개체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유성생식이 훨씬 높습니다. 다음에는 생식속도는 어떨까요? 유성생식은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죠.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성생식은 번식 속도가, 생식 속도가 아주 빠르죠. 그런데 유성생식은 느립니다. 여러분들 식중독 일으키는 세균 같은 것들이 여름철에 온도가 조금만 높거나 습도가 높거나 그러면 음식이 갑자기 막 변하죠. 바로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세균들이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생식 속도가 아주 빠른 거예요. 다음에 개념 확인 해볼까요? 무성생식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출합법, 분열법, 포자생식, 영양생식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유 부모로부터 모두 유전물질을 유전 형질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자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또 들어보는 그런 열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시간에 봅시다.